얘들아, 어우, 선생님이 너무 욕심 부려갖고 너무 많이 할 뻔했네. 잠깐 끊었어. 거의 50분 50분 가량 될 겁니다. 선생님 잘 알아. 여러분, 이게 화면 앞에서 이렇게 계속 강의 듣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더 이렇게 천천히 하거나 하고 싶은데, 지금 요 부분을 빨리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빨리 하는 게 좋을 듯해. 그래야지 뒷부분에 갔을 때 보다 좀 설명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진도를 너무 많이 못 나가서 시험 범위가 너무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거든. 음,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시험 보기 전에는 어떻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등교했을 때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힘들지만 노력을 합시다. 조금 전에 이제 요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절풍 할 차례인데, 선생님이 지금 우리 대기 대순환을 했잖아. 이것과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뒤에 하나 나옵니다. 이 강수의 계절적 분포와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속되어 있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또 볼게. 왜 갑자기 비가 오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 자, 강수대는 음, 지금 23페이지 아래쪽 겁니다. 강수대는 기압대와 더불어 남북 간의 이동을 반복한다. 우리 지금 대기 대선할 때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그거 했었잖아요. 그 얘기야. 그래서 강수량의 계절적 분포는 일차적으로 그 지역이 언제 이러한 어떤 강수대에 들어가느냐, 어떤 기압 배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역에 따라 강수의 계절적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태양 고도 변화에 따라 이게 뭐냐면 여름과 겨울에 따라 수렴대, 열대 수렴대, 적도 수렴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기압대, 전선대, 한대 전선대의 위치동이 일어나면서 지구적 규모의 풍계가 남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우리 좀 전에 풍계라는 게 바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렴대가 뭐였다고? 적도 수렴대. 어, 고기압대는 뭐냐면 아열대 고압대. 전선대는 한대 전선대. 요게 위치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월, 7월이면 북반구는 여름이죠. 북반구는 여름입니다. 북반구 여름인 시절에. 자, 원래 우리가 여기 위에서 했을 때는 적도 위에 수렴대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런데 북반구가 여름철에는 적도 수렴대가 적도 수렴보다 실제 적도보다 약간 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얘가 북쪽으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고기압도 30도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옮겨가고 한대전선도 60도가 아니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1월 북반구가 겨울일 때입니다.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어, 여기 있어야 되는 적도 수렴대가 열대 수렴대가 남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 요 위에 있던 거. 7월 달에는 위에 있던 한대전선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어? 자, 움직일 때 봐봐. 어? 봐봐. 그래. 너네는 잘 보고 있지. 이게 선생님이 이게 등교 수업하는 거 대면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어, 자, 요 색깔로 하겠습니다. 요 동네를 보겠습니다. 요 동네. 요 동네를 보니까 요 동네 북반구 여름일 때 비가 오죠. 근데 북반구가 겨울일 때 여기는 비가 안 오죠.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버리죠. 이해됐나요? 어? 똑같은데 이 동네는 별다른 게 없는데 얘가
수렴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면 올라와 갖고 수렴대에 영향을 받으면 비가 오는 시기, 수렴대가 내려가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 시기, 이렇게 돼버린 거야. 똑같이 여기 있는 동네를 보니까 어, 음, 여기서는 요 동네 보겠습니다. 요 동네. 요 동네를 보니까 요 동네를 보니까 여름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바로 받네. 고기압의 영향을 바로 받으면 비가 오지 않죠. 그런데 겨울에는 한대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대전선의 영향을 받으니까 비가 오죠. 어? 얘는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비가 안 오네. 얘는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비가 안 오는 거. 얘는 여름에 비가 아니 선생님 말이 꼬였네. 다시 할게. 말이 꼬였어. 얘는 요 동네는 여기는 여름엔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오고 여기는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시기,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시기, 건기가 계절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요게 이 내용이야.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라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걱정이야. 요거. 지금 요것 때문에 지구본도 빌려놨었거든.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린트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잘 보자. 자, 지금 우리가, 어, 이렇게, 이거 너무 안 보이네. 이렇게 나눠서 저 한 거는 태양이 적도를 수직으로 비출 때를 가정한 거죠. 적도를 수직으로 비칠 때를 가정한 겁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춘분 때와 추분 때는 어, 직선으로 비칩니다. 춘분 때와 추분 때의 특징은 낮의 길이가 똑같은, 그러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을 때야. 그때는 이렇게 돼. 예? 그런데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 순간은 진짜 그 순간과 찰나일 뿐이야. 대부분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돌면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때의 지구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 기울어진 상태. 자, 하지, 여름입니다. 여름. 자, 여기서 보면 태양이 여기 있는 걸 읽어요. 태양이 여기 있는 거, 태양을 내가 왜 이렇게 그렸지? 잘 그려야 되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여기고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가열되니까 여기에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여기에 열대 수렴대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23.5도가 기울어져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데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동그란 원에서 똑같죠. 그런데 적도를 찾아보니까 여기는 적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도와 태양 에너지 받는 부분이 똑같은 시기야. 그런데 여기는 적도가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면 자, 이렇게 도니까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맞는 지역을 위도를 쭉 점점점 집어보면 이렇게 찝혀지겠죠. 그러니까 요 동네가 가장 더운 시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상승 기류가 생기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게 더 확대되나? 이게 확대 되는구나. 바보같이 이렇게 더 하면 되는 것 같다가 훨씬 좋네. 훨씬 좋아. 이게 최대구나. 음, 근데 저 위에 게 안 보이네. 에이, 그래도 할 수 있어. 어,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많이 가열되니까 여기에 상승 기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쪽에 만들어진 게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대기대 순환들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까지 한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적도에 여기가 상승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이 적도보다 보다 더 위쪽에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저기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지? 여기 있는 저기압대를 그렇지. 열대 수렴대. 예? 똑같은 말로 적도 저기압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상승기로 생기니까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돼. 예? 이러다가 자 이제 동지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 겨울이 왔어. 조금 전에는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여기였어. 근데 얘가 어디로 와? 밑으로 내려왔지.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많이 받아. 그럼 여기가 상승기로 생기고 여기에 이쪽에 상승기류가 생기니까 여기 적도 적도라고 해야 되고 여기에 열대 수렴대가 생기겠죠. 여기 열대 수렴대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 비가 많이 내리겠죠. 여기 있던 게 일로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적도 수렴대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동을 하면서 그에 딸린 고기압도 아열대 고기압도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에 따라서 한대 전선도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거를 정리해서 놔둔 게 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응? 선생님이 다시 그리는 거야. 그래서 보면 북반구와 여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월이죠. 7월. 7월 때는 적도보다 보다 더 위에 열대 수렴대가 있고 기압 배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여기는 건조하고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어, 똑같은 위치야. 똑같은 위치야. 선생님이 이거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회전만 시키는 거야. 똑같은 위치에. 이번에는 북반구와 겨울, 보통 1월입니다. 1월. 1월에는 적도가 여기 있는데 열대 수렴대가 밑으로 와 있죠? 그런데 아열대 고압대는 여기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잖아. 그러면 여름에 여기 아열대 고압대가 있던 여기에 비가 안 오다가 여기에 비가 안 오다가 겨울이 되니까 비 안 오는 데가 요 윗동네가 아니고 요 밑에 동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기압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 거야. 어? 이거 기압 배치의 이동이야. 이거를 보다 더 멋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1월달, 북반구 겨울, 7월달, 북반구 여름, 이렇게 되는 거야. 여름? 아, 왜 이래? 선생님이 되게 답답한 거야,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설명 말고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선생님 좀 아쉽고 답답해, 조금.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좀 그렇고. 음.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나타날 때, 자, 위도 0도는 여기 있는데, 적도 수렴대는 0도보다 밑에 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자, 7월달, 여름에는 위도 0도, 적도는 여기 있는데, 적도 수렴대는 위도보다 위에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받아본다면, 적도 수렴대가, 아, 여름철에는, 여름철에는, 이렇게 생기죠. 이게 0도라고 같이 뜨면, 어? 위로 윗동네로 치우쳐져 있잖아. 윗동네로 치우쳐져 있는데 겨울에는 아랫동네로 치우쳐져 있잖아. 이게 적도수인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움직이는 이유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야. 아, 이거 지구과학인가요? 왜 이런가요? 왜 하는데, 어, 지구과학은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하겠지. 응? 지구과학은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회전축이 기울어서 돈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이잖아. 23.5도 기울여서 함식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는 상식이잖아. 그거대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막 찾아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개념이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게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개념이 뭐냐면 이것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계절은 왜 생기나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나와. 계절은 왜 생기나요? 그럼 요거 똑같이 나와. 그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은 왜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그게 여기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공통사회, 중학교 사회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사회 부분에서 요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대기대순환 이렇게 나왔고, 북회기선, 남해기선 내용이 또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초지식이 있다는 거 하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내용을 바로바로 제시해 갖고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등교 계약할 때 한 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구본 빌려놓은 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계속 보면 그 다음에 요 내용대로 보면 요렇게 수렴대와 함께 기압 배치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돼.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예, 요 동네를 보면, 요 동네를 보면, 이 북반구잖아. 다시 써면, 북반구 여름, 북반구 겨울. 선생님이 왜 이게 여름, 겨울 할 때 북반구, 남반구 했냐면, 남쪽은 이때 7월 달에 겨울이거든. 그래서 이게 북반구가 여름이다. 북반구가 겨울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요 동네는, 어, 여름에는 우기, 겨울에는 건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동네는 이 동네는 여름에는 건기, 겨울에는 우기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기압 배치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강수 비 오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지금 대기대순환부터 해갖고 쭉 연결돼서 내려오는 건데 쉽진 않은 내용인 거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좀 자꾸자꾸 보고 그 다음에 등교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봐 갖고 선생님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계절풍, 계절풍은 좀 쉬워. 이건 쉬워. 자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 자 왜 생기냐?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로 인한 기압 배출로 인해 발생한다. 아,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이렇게 그랬었죠? 육지, 바다, 낮 시간. 더 뜨거우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본다 그랬죠? 똑같은 거야. 여름, 어? 육지, 바다, 바다 이렇게 돼 있어. 더 뜨겁죠? 공기 올라가고, 상대로 내려오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겨울에는, 응? 겨울에는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차갑죠? 겨울은 잘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 육지 위에다 쓰는 거야, 지금. 지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여기 지면이지, 그러니까 바닥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높으니까, 바닥의 온도가 높으니까 저기야. 바닥의 온도가 낮으니까 고기야.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 쪽, 육지에서 바다 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바다 쪽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름 대륙이 바다보다 빨리 가열. 그래서 남쪽의 해양에서 북쪽의 대륙으로 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덥고 습하고 우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더 비가 많이 오죠. 겨울 대륙이 바다보다 빨리 냉가. 그래서 북쪽의 대륙에서 남쪽의 바다로. 그래서 겨울에 불어오는 거니까 차고 그다음에 그 대륙 쪽에서 불어오니까 습도가 적으니까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계절풍은 좀 쉽습니다. 저번에 계절풍처럼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다시 강수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강수 유형은 이제 한 번쯤 생각하면 뒤에 나오는 강수가 왜 생기는지 좀 쉽습니다. 이거 지구과학인가요? 라고 하는데 지구과학 쪽도 해당이 되지만 지리에서도 좀 알아두면 편합니다. 이건 강수는 강수 유형인데 강수 비가 오는 거는 공기의 냉각과 그러니까 공기의 기온이 내려가는 거야. 수증기의 응결. 이건 뭐냐면 요 얘기는 뭐냐면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야. 공기의 냉각과 수증기의 응격은 언제 일어나면 공기가 상승, 위로 올라갈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간다고 만들어지지 않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형성 강수, 공기가 편하게 갔어.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갔어. 공기가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비 내리는 거야. 응? 그다음에 소나기, 대륙성 강수. 여기가 너무 뜨거워졌어. 너무 뜨거워, 여름철에. 그럼 아지랭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위로. 공기가 위로 올라갔잖아. 올라가면 비가 내리는 거야. 전선성강, 선생님 이거 발음이잖아요. 전성성. 여기 찬 공기가 있고, 여기 더운 공기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서로 만났어. 찬 공기는 밑에, 더운 공기는 위로 가잖아. 더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올라갔잖아. 비가 내리는 거야. 저기압성 강수, 태풍. 공기가 회오리처럼 회오리 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갔지? 비가 내리는 거야. 옆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 내용입니다. 지형성 강수, 습한 공기가 산지를 넘으면서 수증기의 응결로 나타나는 강수 현상. 대륙상 강수, 태양 고도가 높은 맑은 여름날, 같은 말이야. 태양 고도가 높다, 여름이란 얘기야. 태양 고도가 높다, 여름철이라는 거야, 여름철. 여름철에 대기 하층의 공기가 지열을 받아 높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강수 현상. 열대지방의 스콜, 대표적인 게 여름철에 국지로 나는 소나기. 전선성 강수, 저기압이 중심으로 성질이 다른 대규모의 두 공기덩어리가 모여들어. 우리 한대전선대에서 했었잖아. 한대전선대. 어, 조금 내려보면 한대전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 거. 음, 여기에 찬 공기가 있고 여기에 더운 공기가 왔으면 찬 공기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섞이지 못하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야. 어? 음, 두 공기 덩어리가 모여들어 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전선을 따라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예? 공기가 높이가 상승할 때, 어? 산지를 넘으면서 저기압성 강수, 저기압 중심부의 상승 기류에 의해 나타나는 강수 현상 이렇게 되는 거. 올라갈 때 나타나는 거. 올라갈 때.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강수의 계절적 분포가 있다라는 거야. 계절에 따라 강수가 다르다는 거. 조금 전에 했었죠. 이 내용입니다. 쭉 하고 그 다음에 강수의 지역적 분포, 위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강수량이 적은 지역, 비가 잘 안 오지 않는데, 또 뭐야? 아열대 고기압대에 속한 남북이 20에서 30도 지역, 아열대 고기압에 속한 요 동네 모든 계절에 건조하다. 아열대 고기압이 있으면 음? 강수량이 많은 지역, 적도 저기압대에 속한 남북이 시역, 적도 저기압, 어? 적도 수렴대 이런데. 예? 그다음에 사이의 열대 지역과 편석풍대에 속한 남북이 이거 뭐냐면 여기 뭐냐면 그 여기가
한대 전선의 영향이야. 아, 그래서 여기 한대 전선의 영향을 받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구름이 어, 여기에 속한 지역들은 비가 좀 많다.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남북이 40에서 50도의 경우 남북이 요 동네 40에서 50도의 경우 어, 남반구는 바다가 넓어 북동부보다 강수량이 많다 이런 거야. 여기 이쪽에 있는 거네. 이렇게 보면 강수량 자체가 요거 보면 강수량 자체가 북동부보다 더 많습니다. 바다 위에 있어서. 그다음에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부근에는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아열대 사막이 분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북회기선, 남회기선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거 그냥 나온 거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그렇지. 자, 이때 여기서 요 그림에서 다시 들어가면 음, 지금 요렇게 기울어졌을 때 요 위치가 태양빛이 가장 뜨겁게 위치하는 거야. 위치하는 곳이잖아. 요, 요, 여기 시기에서 그렇잖아. 그래서 이때는 태양이 북위 23.5도 되는 거를 수직으로 비춘다. 왜냐하면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음, 수직으로 비춘다는 얘기는 이게 태양빛이 가장 높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양이 가장 높게 위치하는 게 요 위도까지입니다. 여기보다 더 위에는 태양빛이 수직으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 그림자가 없어질 수가 없어. 태양이 내 머리 위에 바로 있을 수는 없어. 태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목이 이렇게 길어졌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태양이 한 이쯤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여기만 생기겠죠?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태양 고도가 제일 높은 데잖아. 여기까지가 태양이 도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야. 23.5도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북회기선. 똑같이 남쪽도 여기까지가 제일 되니까 여기를 남회기선 이렇게 되는 거야. 태양이 가장 높게 위치할 수 있는 시기를 회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단어는 많이 가끔가다 등장하는데 북회기선, 남회기선이라는 단어를 등장하는데 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회기선이란 단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기선인 거는 건조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남북이 40에서 60도에 자리한 대륙과 섬은 서해안은 편서풍대에 속하여 강수량이 많다. 이건 뭐냐면 뉴질랜드 경우가 이제 나올 텐데 뉴질랜드는 편서풍이 위치합니다. 편서풍이 불어오는 동네에 속합니다. 어, 지도를 보면서 밑에 있나요? 밑에 있구나. 밑에 있네. 여기 있다. 어, 자, 여기가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 이렇게 가운데 산맥이 하나 있어. 좀 크게 그려볼게. 그러면 뉴질랜드를 간단하게 좀 크게 그려보면 이런 식이야. 이렇게 커다란 남성이 있고 이렇게 뉴질랜드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거야. 여기 사이에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산맥이 있는데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와. 이렇게 되니까 편서풍이 이렇게 이 색깔이냐 왜? 이 색깔로. 편서풍이 지우개야.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와. 아니잖아. 이렇게 불어야 되잖아. 아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오이씨. 미안해. 천천히 다시 해줄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서쪽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편서풍은. 선생님이 순간 당황했어. 북섬이 있고 남섬이 있는데, 이렇게 산맥이 있어. 뉴질랜드에는. 근데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와. 그럼 불어오는 바람이 산맥에 막힐 거 아니야. 이때, 이때 이 동네는 비가 많이 와. 이 동네는 비가 적게 와. 왜냐면 이게 바람이 불어다 산맥이 부딪혀갖고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응? 근데 요 얘기를, 요 얘기를, 춤췄다. 잠깐 미안. 좀만 더 할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요 내용이야. 어?
남북이 이때 위치한 대륙과 섬의 서해안은 편서풍대 속에 강수량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세 개의 강수, 그 다음에 세 개의 바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온의 세 개 기온의 특색, 요 세 부분은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요 단원 파트를 따로 빼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에 다 찢어져 있어. 찢어져 있어 갖고 기후 이론을 알아야지만 그 동네에 이렇게 온도가 되고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바람이 분다를 한 번의 이론으로 알면은 좀 쉬운데 찢어져 있으면 지금 했던 대기대순환이라든가 수륙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원이 나올 때마다 다 설명이 돼야 돼. 근데 또 단원이 나올 때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을 건너뛰게 되거든요. 진도를 나가다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앞부분에 몰아서 한 거야. 몰아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이 각각의 단원에서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요거 부분을 다시 조금씩 계속 다시 설명해 가면서 이론들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론들을 보충이 아니지. 이론들을 복습해 나가면서 더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알아야지. 아, 여기 왜 비가 온대? 왜 많이 오지? 했을 때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오는구나. 여기는 건조하대. 왜 건조해지지?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건조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 앞당겨서 좀 했습니다. 근데 열대기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건너뛴 게 있죠? 건너뛴 게 바로 이, 왜 안 나오냐? 요거. 케펜의 기후 구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펜의 기후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캐펜의 기후 구분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못 봤던 프린트가 하나 등장했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로 녹화를 하다가 계속 설명하는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그 분류 체계가 학생들 이해하기 위해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만들었던 거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다시 어, 인사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뭐다라는 것만 일단 좀 알아놓으면 됩니다. 자, 쾌펜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기후를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하는데 맨 처음에 수목기후, 나무가 있느냐, 무수목기후, 나무가 없느냐를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교과서 낼 때는 뭐 강수량이 증발보다 많으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자, 했을 때, 자, 무수목기후, 나무가 없는 겁니다. 나무가 없으려면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추우면 나무가 없죠. 그래서 건조기후, 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 그래서 강수량은 500mm 미만, 5cm가 안 나오는 거야. 5cm인가? 아니지, 50cm인가? 하여튼 그런 거. 영강수량 500 미만이야. 그 다음에 한대 기후는 최나놀 10도씨 미만입니다. 최나노 10도씨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름철 제일 더울 때 10도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름철 제일 더울 때 10도가 안 된다는 의미는 냉대림이란 나무, 냉대림 성장의 한계 지역입니다. 잘 안 보이나요? 좀 확대를 할까요? 니네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보이는 거겠지? 내 눈이. 자, 최나라 평균 기온 10도라는 건 냉대림 성장의 한계, 즉 수목 성장의 한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지 않아.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무수목기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목기후, 1차적으로 온도에, 기온과 건조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최한월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증거죠. 오타. 최한월 18도씨 이상이 되면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 그럼 최한월 18도씨의 의미는 뭐냐? 열대림 성장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1월달 정말 추워도 18도보다 높은 거야. 그 다음에 최한월 18도 시세하면 열대가 되는 거고 온대 기온은 가장 추운 달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면 온대인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3도까지가 온대림 성장의 한계이기 때문에 온대의 나무가 나타나려면 아무리 추워도 마이너스 3도보다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마이너스 3도씨보다 높고 18도보다 낮아야 돼. 왜냐면 18도보다 높으면 열대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냉대 기후는 뭐냐면 가장 더운 달은 10도보다 높아야 돼. 또 가장 추운 달은 마이너스 3도보다 낮아야 돼. 왜 이런 기준이 생기냐면요. 가장 더운 달 10도보다 안 되면 한대기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장 추운 달이 마이너스 3도보다 높으면 온대기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대기후는 그 냉대기후는 한대보다는 따뜻해야 되고 온대보다는 추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열대, 온대, 냉대, 건조, 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왜 알파벳이 순서대로 안 돼 있죠? 라고 생각하는데 자,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위도가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적도 인근에는 열대, 그 위로 건조, 그 위로 온대, 그 위로 냉대, 그 위로 한대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A, B, C, D, E 붙여주자 해갖고 여기 E 기후는 한대, B 기후는 건조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자, 여기가 이제 1차적인 기준입니다. 2차적으로 나눌 때는 자, 2차전은 강수의 계절적 분포와 식생 유형, 지표 상태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자, 강수의 계절적으로 강수가 연중 계속 온다. 어? 그래서 연중 수분 기후. 이때 그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적게 온다의 기준은 60mm입니다. 매달 60mm보다 계속 온다. 그러면 매달 비가 오는 거니까 F, 포레스트. 그래서 숲이 우거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연중 수분. 어, 근데 소문자 S, 썸머 드라이,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여름철에는 비가 60mm보다 안 오는 월이 있더라, 달이 있더라. 그러니까 7월 달에 한 60mm가 안 오는 거야, 막. 8월 달에 60mm가 안 오고. 그럼 여름에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여름 건조. 그다음에 W, 윈터 드라이. 겨울철에 60mm가 안 오더라, 비가. 그러니까 겨울 건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M은 몬순. 어, 이 F와 W의 중간 정도로 비가 오긴 와. 아니, 그 비가 안 오는 계절이 있는데 비가 오는 계절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 그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기후형을 나타내니까 A 기후는 AF, 열대 우림 기후, AM, 열대 몬순 기후, AW, 사바나 기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똑같은 걸로 C 기후를 해놓으니까 온난 CF가 있어. CF가 있는데 하나는 A가 있고 하나는 B가 있습니다. 3차 기준입니다. 하나 더 나눈 거야. 또 자세히 나누는 거야.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인데 유럽 기후를 또 더 자세히 나눈 거야. 그래서 A는 음, 여름철에 22도 이상인 달이 몇 달 이상 있는 거야. 그러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22도 이상인 날이 있으니까 CFA. 그 다음에 여름철에 온대 기후 중에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런데 여름철 기후는 22도가 안 돼. CFB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CFB는 서한 해양성, CFA는 온난 수변. 그 다음에 CS 온대 하계 건조 기후.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제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CW 온대 동계 건조 기후. 똑같이 D기후도 요거 60mm인 거 2차적 기준을 짜서 DF 냉대 수비온, DW 냉대 동계 건조기후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무수목 기후는 좀 그 다음에 2차적 기준이 달라요. 대문자 씁니다. SW, TF 전부 다. 자, BS 스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 사이. 근데 BW 사막입니다.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이야. 요게 좀 더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BW 사막. 이거는
비가 조금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스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수목 기후 중에서 한대 기후. 자, 최난올이 0도에서 10도, 최난올이 0도 미만. 가장 따뜻할 때가 0도에서 10도하고 가장 따뜻할 때가 0도 미만이래. 어떤 게 더 추워? 이게 더 춥죠? 그래서 계속 얼음만 있으니까 빙설기후 EF. 약간 녹는 시기도 있으니까 툰드라 기후 ET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캐펜에 의한 기후 구분입니다.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요 프린트는 다시 나눠줄 겁니다. 다시 나눠줄 거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로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우리 교과서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프린트 18쪽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교과서에도 요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막 써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기준점에 따라서 나눠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이거 뭐 최소 우월 이거 단어가 너무 어렵죠? 최소 우 비가 가장 오지 않는 달의 강수량이 이거야. 치사하죠?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지. 음? 여기 있던 설명 또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펜의 기후 구분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니네, 그랬겠지? 선생님도 그만하고 싶어. 선생님 그만해요. 그만할까?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미안해. 헛된 희망을 줘서 미안해. 어, 야, 씨,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 그만할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했겠죠? 네, 그만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열대기후 중간에 하다가 끊기가 좀 뭐해. 끊기가 뭐해갖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간 것도 되게 양이 많다는 거 알거든? 지금 목도 갈라질라 그러네. 어,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금요일 지금 4교시야. 2교시부터 4교시째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러분들 교실에서 열심히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어, 프린트가 전달 못 될 것 같으면 요번처럼 칠판에 붙여놓을 테니까 꼭 프린트 받아가세요. 프린트 꼭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랜 시간 온라인 수업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